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영상을 봐서, 오늘도 대머리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조명 때문에. 완전 개 대머리처럼 보이는데, 대머리 아니라, 내 대머리 아니다, 이씨. 자, 우선은,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호기시의 한류탐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조금 재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파워라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맨 처음에 지금 한알령이 중국에서 아직 안 풀렸다 하더라고. 난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 나는 근데 풀린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나는 서울에 한 번씩 놀러 가잖아. 한알령이 한참 심할 때 명동 아무것도 없고 공실률이 엄청 높았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보니까 뭐 포장마차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길래 전마들이 풀었나 이런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는 풀리지 않았대. 8년이 지난 지금도 뭐 관광이나 이런 건 좀 풀린 것 같은데 이게 풀리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그렇잖아.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극단적으로 오가잖아. 한미일 공조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친중으로 가거나 친중 북으로 가거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한국이 이제 서결이 융크해것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관계거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현재 한국이나 한알령에 대해서 속신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강시영님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징차이 그룹의 부사장을 지냈고 찡메이컬처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뭐 듣보잡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미국, 홍콩 이런 데 상장되어 있던 회사에서 뭐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다니까 머리는 굉장히 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님이지. 근데 이 형님이 얘기를 이렇게 한일령과 이 문화적인 빠워에 대해서 담백하게 풀었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고 있는 건데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 형님 근데 이 얘기도 되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최대한 잘 돌려서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한일령의 불씨는 사드 문제였긴 했지만 근데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한류가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중국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 근데 만약에 중국 젊은이들이 일본 애니를 좋아하게 되면 일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일빠들의 상당수는 그 오타쿠라고 볼 수 있잖아. 망가 좋아하고 히토미 좋아하고 야구 동영상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어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런 것들은 피해갈 수가 없고 그만큼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가 외국인 문화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비슷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프랑 기모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물어보면 거의 다 한프를 꼽는다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한류를. 그러니까 이때는 한일령 초기가 벌써 한 8년 전 넘었으니까 한 2015년 그때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결국에는 지휘부 쪽에 지휘부라고 얘기해야 되냐? 수뇌부라고 얘기해야 되냐?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제 제어할 수 없으니까 같이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러한 문화라는 거는 한 세대 혹은 여러 세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와서도 올해 중국 정부가 통신 쪽이나 은행 분야 규제를 완화를 해갖고 이제 외국 자본이 중국에 완전히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 쪽 올해 10월부터 2024년 10월에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누가 중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겠어? 이때까지 얘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꼬라지를 봐봐. 누가 여기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냐는 거지. 그만큼 진짜 이게 얘네들한테 슛대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런 비즈니스 같은 부분들은 개방이 되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이 영화, 영상 제작하는 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금지가 돼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미디어 쪽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정체성이나 문화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뒤로도 되게 재밌게 얘기해. 근데 한한령은 한류의 발전을 제한하지 못했다. 지금 보면 더 잘 나가지 않냐고. 최근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재밌냐. 뭐 기생충, 오스카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 영화는 나도 보면서도 근데 잘 만듭니다. 진짜 미디어는. 그래서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난 개인적으로 보면 기에로몰 델 토로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이잖아. 스페인 사람 맞을걸? 약간 국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나는 스페인 영화를 보면서, 야, 되게 잘 만든다라고 느낀 게 되게 많고, 근데 내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서 좀 스페인 영화가 되게 많아. 뭐 이제 더 플랫폼이라던가, 인비저블 게스트라던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중에서 우리 김치의 집으로 나왔던 거 종이의 집 있잖아. 벨라 차오, 벨라 차오. 그것도 스페인이거든, 그게. 그래서, 얘들 되게 잘 만든다. 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기 아마 그런 느낌일 거야. 한국 콘텐츠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인데, 한국에서 뭐 만들었다면 넷플릭스 1위까지 올라가 버리잖아. 그게. 이번에도 이제 옷겜 나온다고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한한령을 제한시키지 못하고 더 발전한 건 사실이다.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중국에선 너무 많은 인기가 있으니까 그 어떤 문화도 중국 내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댓글도 뭐 다 동조한다는 의견이야. 이것은 한류의 영향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긴 하지만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한국의 그런 뭔가 한한령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 내에서 한류파는 여전히 강하고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8년 전에는 한국 연예인들이 국내 연예인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와중에 이 덕분에 좀 재밌더라. 예전에는 한국도 일본 문화를 금지했다가 나중에 풀었지 않냐. 그리고 일본의 장점을 흡수해서 한류에 적용시키고 결국 일본의 한류를 유행시켰잖아. 그래서 이거를 풀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풀었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노래 틀지도 못했어. 국내에서. 그래서 그 일부러 몰래 막 CD 같은 거 불법으로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돈 주고 사고 듣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애들이 일본 음악 J-pop, J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엑스저팬, 비즈, 뭐 디란 그레이, 라르캉시엘 이런 애들 음악을 막 들었어 실제로 막 아이돌도 일본 걸 듣고 우린 실제로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돼버렸잖아.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도 결국엔 한류는 들어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상당수가 중국 사람들도 강시영님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여기 기사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한국 선호도가 더 커. 지금 중국의 MG 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는 그런 거지. 사상적인 부분들인 거지. 문화를 통해 갖고 그들의 사상 가치관이 들어오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 덧글도 그래. 핵심은 민주주의를 배울까 두려워서입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민주주의라기보단 체제 분기가 무서워서 한한령을 풀 수가 여기에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체제 분기가 무서워서 북한에 지금 뭔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들고 가고 있는 게 중국인데 문제는 이 체제 붕괴라는 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란 것들을 알게 되면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고 우린 지금 우리 손으로 대통령만 2명씩 나가리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 명은 모가지 날려 보냈고 지금은 뭐 윤크예거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체제 붕괴라던가 그런 사상적인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라는 거야. 그런 문화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그런 시야, 가치관들이 퍼지게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이란 나라는 그런 뭔가 우리가 킹왕짱이다. 우리가 그 차이나 넘버 원 이런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나마 이제 사고가 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깨지는 순간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 솔직히 지금 중국 보면 한국인들이었으면 이거 한 3번은 엎었단 말이야,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라는 게, 그리고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디어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돼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하잖아. 사람들의 사상을 파고들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자녀들 전부 다 이게 비용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비용신 같은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뇌가 절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절여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절여지고 2차, 3차로 계속 뇌가 이제 절여지면 이제 병신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가득 찬. 그래서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중국이라는 나라도 예전만 해도 뭐 슈퍼차이나니 이래서 미국을 추월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기엔 중국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웃을 입장이 아니야. 한국도 망했어,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이걸 박살내는 그 엄청난 하드웨어 파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구려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보니까 조금 재밌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시야로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나루호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키자면 여러분들 뭐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쉽교육 같은 걸 굉장히 시키거든. 정신무장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 마인드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적인 파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프트웨어 파워로 머리를 무장을 하잖아. 뇌를 이렇게 마인드셋을 딱 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 하드웨어 파워가 강해도 소프트웨어가 구리니까 박살이 나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구려도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좋으면 그 반대로 떡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 복돌이 내려올 줄 알았다, 이 새끼. 들어와.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자, 오랜만에. 그래, 오랜만에 인사하자. 반갑습니다. 복돌입니다. 차, 차, 차. 토끼 복돌이, 차.